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우입니다.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전날 미증시의 시원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의 상승에 그쳤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대형주가 쉬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유럽 중앙은행은 예상대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세계가 주목하던 기후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소득세 인상안의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은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야간 선물 시장도 조금 약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한국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소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매수에 대한 강도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거래소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이제 변화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수가 소폭 좀 눌림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즉 거래소 시장이 3,165포인트 자리대,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3,140포인트 자리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95포인트 자리대, 21선 언저리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까지는 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변동성 지수를 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화 좀 다시 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시 한번 21선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지수의 좀 변동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지수와는 좀 무관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중형주 섹터와 소형주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박스를 좀 가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좀 무관하게 조정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게 돼서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도 같이 짜주실까요? 예,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날까지 확진자 수가 797명입니다. 이게 800명 선에 좀 넘어 800명 선까지 근접했는데요. 어찌됐든
백신 쪽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러시아 백신 쪽에 관련해서도 오늘도 좀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오늘 권리락입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트랙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종목군들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추후에 이제 상승 가능한 종목군들을 분할로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추세적으로 좀 보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도체 쪽과 철강, 화학 쪽입니다. 그 이외에 뭐 조선 쪽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이외에 이제 추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음식료 쪽이라든가 유통 쪽, 디스플레이 쪽 이쪽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추세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투자의 대안으로 보게 되면 자회사의 상장 예정 기업들이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이제 나오겠죠. 넷마블이라든가 넷마블 조정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스24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매각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좀 밀렸었죠. 철회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상장 부분들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택선수 상향 종목군들도 봐야 되겠죠. 뭐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롯데케미칼이나 그다음에 코스모신소재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이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수급계 선주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KG 모빌리언스가 있습니다. 저희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도 바닥권을 좀 탈피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어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한 만큼 오늘장에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3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6%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0.4% 강세인데요. 4월 들어 열심히 오르다가 고점에서 또다시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수급에도 변화가 있었죠. 매수 기조를 이어오다가 이번 주는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 매수 에너지가 조금 약해진 모습이고요. 개인이 대량 매수하는 흐름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이 철강, 금속 그리고 해운주 등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 밤사이에 글로벌 시장은 어땠을까요? ECB가 현행의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세율 최대 2배가량 높이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세가 나오면서 변동성 키워가고 있는데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수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 LG화학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87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FN가이드가 LG화학의 1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이 1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호재의 시총 3위 자리 탈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8만 2천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8만 1,900원으로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 2.63% 빠지면서 13만 원 선 깨졌습니다. 12만 9,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잘 오르다가 고점에서도 저항받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 0.8%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으로 출발합니다. 현대차 1.1% 하락인데 어제 실적이 나왔었죠.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했는데 하지만 현재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2분기 매출에 대한 우려감은 안고 있습니다. 22
52만 3,500원으로 출발하고요. 삼성 SDI 1% 넘게 빠지면서 66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7% 하락으로 3,155포인트, 코스닥은 0.59% 하락으로 1,019포인트 선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수축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에코프로비엠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시조 5위 자리에 올라온 모습이고요. 0.05% 강보합으로 18만 3,900원으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어제도 약세였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고요. 1.4%씩 하락입니다. 카카오게임즈 0.89% 하락하고 펄어비스 0.8% 떨어지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 이후에 연일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6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1.2% 큰 낙폭을 나타내면서 34만 4천 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7%가량 빠집니다. 1분기 실적 개선 전망 증권가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10만 1,300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위원님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시장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장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전일 미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차트도 뭐 똑같고 다우나 나스닥, S&P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제 전일 5일선을 이제 다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전날이죠. 이틀 전에 5일선 다 돌파를 해놓으면서 좋은 흐름 나왔는데 오늘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간밤에 음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부유세를 좀 높인다라는 부분에서 이슈가 된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채널 상단 그러니까 상승 채널 이렇게 쭉 이어왔던 상단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4월 시즌에서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 21.8% 정도 월가에서 미국 기업들이 1분기에 실적을 더 많이 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지금 상회하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23% 정도.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일시적인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뭐 상승각을 한 단계 더 높여서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미증시 추세대 하단 부분까지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 20선 부분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이미 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아래로 내려주면서 20선 부근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올라왔던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이 파동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안 내리면 더 좋은 거지만 뭐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 정도의 조정은 내려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지금 뭐 일단 5일선을 이탈하고 어저께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종가의 5일선을 제가 회복하면 시장이 이제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막판에 이제 빠지면서 5일선 저항을 받아버리는 흐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차례 조정 파동이 나오고 어저께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하는 흐름을 겪으면서
3,100포인트대 갭 구간 열린 구간까지는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조정 나오는 데 있어서 중소형주들은 괜찮게 지금 버텨내는 흐름들이 보이고 테마들도 좀 여전히 여러 가지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 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 트렌드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직은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단 단기 추세는 꺾였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차례 내일 월요일이나 다음 주쯤에 해서 20선 부근에서의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지만 역시나 5일선 위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하면 추가적인 조정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3,100포인트까지는 하방으로 열려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한 3,06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3,100에서 한 3,060포인트 구간에서는 좀 쇼핑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종목들은 저점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조정이 잘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기업들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고 시장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다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지금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 그리고 대선주들 OTT 관련주들 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섹터들에 있는 이제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고요. 철강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설 섹터 내에서의 이번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하면 저평가된 종목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보시는 게 좀 안정성 면에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문의 주신 첫 번째 종목 이야기인데요. IS 동서 문의를 주셨어요. 자, 장전에도 IS 동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수익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IS 동서. 기업이 이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소개해드린 날 포트에 이제 편입시킨 날 이후부터 시세가 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상단에 이런 저항 자리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요 구간을 크게 하회하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포트에 편입했던 5만 7천 원대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IS 동서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 섹터가 좋다라는 부분인데요. 토목부터 해서 거의 건설 쪽에 모든 분야에 좀 관여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장비 임대해주고 건설할 때 이제 건설 공장 이제 건설 현장을 가보시면 그곳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임대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8시 한 30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관련 업체들을 지금 PEF를 통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선 ENT는 인수가 완료되었고 코엔텍도 2018년도에 이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통해서 지금 지금 수익성 좋은 폐기물 업체들도 싹 쓸어 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 면은 굉장히 높고 실적치 전망치가 3천억입니다. 작년에 결산이 2천억이 나왔는데 만약 예상치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시가총액이 3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대략 지금보다는 20-30%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앞에 보이시는 2015년도에 이제 저항 구간이 있는 그 지점을 목표가로 잡고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시장이 여기서 좀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조정은 받았다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세대 상단에 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저항 구간대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 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뭐 급등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탔을 때는 쭉 이어가는 경향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으로 보실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5만 7천 원가 이제 포트에 편입했던 시점부터 해서 기관과 외인들의 순매수세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섹터 전체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IS 동선은 뭐 신규 매수를 하기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대 하단 지금 보시는 요 저점과 요 저점을 연결한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신규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 경기부터 해서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폐기물이 지금 쓸어 담고 있다는 점에서 IS 동서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MS 오토텍이네요. MS 오토텍 전일 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MS 오토텍이 이제 그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MS 오토텍이 상장 이후에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7,000원이거든요. 이 7,000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와준 이후에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저는 이 앞에 매물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보면 흐름이 시장이 급락하는 데에도 큰 폭의 하락이 없이 굉장히 주가 방어를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매물대를 앞두고 급등이 나온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는 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뭐 10종목 중에 한 7, 8종목은 보통 윗꼬리가 달리게 됩니다.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MS 오토텍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구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상단 저항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저항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조정 후 상승 시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뭐 역시나 앞에 보이시는 요 매물대 구간은 어떤 식으로든 통과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만약에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뿜어져 나올 가능성도 높은 그런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지금 공장 관련돼서 일자리를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완성차를 생산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슈가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의견을 드리겠고요. 뭐 조정 충분히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경우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어저께 동태에서는 이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제외가 됐어요. 한 24% 정도의 수익률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에 저항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한 4,700원대 이 저항 구간이면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항 구간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리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에서 어떤 고점에서 이제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5,000원 이상은 한번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월봉에서의 추세선 저항권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000원대 살짝 돌파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익절가를 잡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잡아드렸던 익절가가 4,500원이었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한다 보고 디즈니 더하기 5월, 6월, 5월 말부터 6월까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해서 시세가 급등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항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저항권에 있는 자리에서는 뚫어줄 경우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9%가량 하락인데 3,15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3,1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5% 하락으로 1,0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증시가 개장 후에 지금 20분 되기 전이죠. 1%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반대로 뉴욕 증시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볼 텐데 기존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일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멘트, 인테리어, 페인트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였는데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한 보름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눌림 구간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감을 좀 가지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고, 왜냐면 주식은 선행지표이잖아요. 일단 수급이나 외국인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전고점 일단 매물대 17만 원 정도인데 저거가 오면 좀 덜어내고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을 잡고 이렇게 좀 반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일단 지금 많이 조금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멘트 관련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이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좀 상승했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작년 2개월 동안 올라간 게 아니고 한 3월 정도, 작년 3월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면 12,000원부터 지금 32,000원까지 쭉쭉 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일단 그리고 많이 좀 상승했고 좀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건설 관련주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잘 되셔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종목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오히려 좀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 살리는 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매수 자리보다는 조금은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최소 못해도 29,000원 정도는 좀 추세적으로 돌아서 올라와 주는,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나와야 일단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만약에 흐름을 정확히 잘 잡지 못한다면 하단으로 한 번 더 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어떤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단순히 좋은 종목에 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좋은 가격대에 사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관망을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29,000원 회복력을 좀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그린 케미칼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좀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 같은 맥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제도 이제 지구의 날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감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한솔택, 홈데코나 휴펜스나 제가 예전에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는 그런 가격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15,300원 정도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 항상 바닥을 찾지 마시고 무릎쯤에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흐름은 양호하다. 성장성도 있고 지금 친환경 온실가스나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동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끼고 살아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 종목은 이수엑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3월달 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130% 이상 수익 구간인데 일단 천천히 좀 끌어가시되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확보해 가시는 그런 전략,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나머지 잔량을 좀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단기적인 좀 고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푸니트니크 관련해서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주들에서는 일단 이 종목만, 이 섹터군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화전기, EIB, 이트론 같은 종목들 일단 묶여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천천히 좀 끌어가되 단기적으로 좀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또 오늘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몰리는 일단 챙길 거 챙기고 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부터도 지금 1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항상 저가 매수 하시고 그다음에 고점 매도 원칙에 따라서 좀 움직이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사실 상승 폭착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엑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작년에는 상승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번 연도에 이제 상승이 나왔죠. 일단 그런 관점에서 잘 체크해 보시고 공략하시면 충분한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엑시스까지 오늘 종목 시그널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TYM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동양물산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명이 좀 변경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 보면 계열사와 좀 시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고 동양물산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농기계 업체,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사실 단순히 트랙터나 이항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단순히 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 트랙터나 이항기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자율주행에 관해서 다들 자동차만 보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동차만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트랙터나 이항기까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생각의 파생을 좀 넓히신다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상도 지금 안정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잘 끌어가신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큰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베이스를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침에 194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으면서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매수가 최초에 이제 1950원 정도 자리를 잡았었는데, 일단 1850원 지금 현재가 구간 정도에서 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짧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2,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1,750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신다면 뭐 1,500원, 1,600원까지도 한번 열어두셔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양물산 상호연이 결정된 TYM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TYM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가 1,75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시라면 1,600원까지도 손절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낙폭은 좀 많이 회복은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과도 종목 시그널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보면은 결국에 조금 미국 내에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 좀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 뭐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그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또 글로벌 증시 하락을 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의회를 좀 장악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조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증시 영향 자체가 나오면서 한동안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1월과 2월, 한 2월 증시 정도의 차트으로 비슷한 흐름이 예측될 수 있다는 점. 2월과 3월 중순까지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급하게 시장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황 보자면 오늘 시장에서 볼 때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은 좀 상황이기도 하고, 대체로 시총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삼성전자 아직 버티는 모습이지만 하락이 지금 꾸준하게 4월 초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사실 또 오늘 자리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인데, 이 하이닉스가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를 현재 이탈을 하면서 깼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 터치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작년 8월부터 해서 하단 자리 이탈하면서 깨졌다가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단 자리까지의 터치 흐름이 계속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 이런 식의 흐름들을,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버치고 갔었죠. 다시 하단 자리에서 다시 여기서 2월 초에서 3월 초까지 해서 또 이런 또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요. 또 3월 한 말쯤부터 해서 하단 자리 터치하고 횡보하다 올려치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하단 자리 이탈하는 모습인데 바로 이렇게 올려칠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는 판단은 조금의 추세 하락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확인하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체크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부터 해서
볼리지먼트 하단 자리에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나쁘진 않겠죠. 분할 매수는 꾸준하게 한 분할 매수를 최소한 한 2주 이상은 한다 생각하세요.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조금 안정되면서 올려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 상황 자체가 한 번 더 튀게 된다면 이번에는 하이닉스가 15만 원 돌파 안착할 수 있는 종가 기준으로 안착할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 하나 좀 짚어봤고요. 자, 시젠으로 좀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젠이 오늘 권리락 이슈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내 돈이 날아간 건 아니고 반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또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시젠이 권리랑 맞춰서 어제 이제 하락이 나왔죠.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 주식이 풀린다고 하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 3천억 규모의 자금을 좀 풀어낸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데 시젠이 좀 많은 자금을 좀 들여서 투자를 한다는 것 치고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매력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더 튀었으면 하는데 아직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화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3천억 규모를 통해서 자금을 좀 집행하는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보고서를 기관들이 내줬잖아요. 그러면 기관들도 어찌됐든 간에 보고서를 체크하면서 매수 자체가 들어올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전에 20만 원인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다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12만 5천 원 정도 이전에 25만 원 가격이겠죠? 그 정도 포인트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주식이 좀 풀리면서 또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제 판단은 조정 시 매수 대응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NF인데 LNF요. LNF라는 종목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등 주변 회사 같이 해서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예요. 한 2년 정도 규모인데 2년 정도의 1조 2천억이면 1년에 6천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LNF의 1년의 실적을 열어보자면 작년에 3,500억, 많이 했을 때 18년도에 5천억 정도 규모였어요.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거고 어찌됐든 올해 내년 정도까지 되겠죠. 내년부터 해서 매출 자체가 6천억, 7천억대까지, 그러니까 작년보다 2배 이상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에 따른 이슈로 많이 올라갔던 건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 저 부터 해서 반등을 하면서 올려쳤던 큰 자리부터 좀 예측 대응을 해보자면 큰 바닥 자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이 흐름으로 가는데 이 고점 라인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자면 이 흐름대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강하게. 그러면 바닥에서 뚫고 가면서 볼리지먼트 상단 자리까지 올려쳤을 때 이게 추가로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이슈가 우선 터지고 난 이후에 항상 조정이 나오잖아요. 오늘처럼. 그러면 이 조정을 이용해서 대응을 하실 때 1차적으로 제가 라인 현재 잡아준 구간에서 9만 원대 아래 정도의 수준에서의 매수세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최고의 자리로 표현을 하자면 8만 원대 아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리로 과연 이게 시원하게 볼까? 그리고 차트를 최근 들어서의 11월 바닥부터 이슈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면 상승 흐름으로 대응을 해보자면 또 이런 자리가 완성되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하단 자리에서 상단 자리들의 흐름을 체크해보고 또 하단 자리에서 상단 자리를 체크해봤을 때 현재 구간은 사실 고점 인식되는 자리. 그래서 제가 8만 원 자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한 21선이나 25일선 정도 해당하는 자리인 9만 원 정도 이탈 자리가 1차 심리적 저항선 및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8만 원까지 열려있긴 합니다. 근데 종목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축이라 한 9만 원 정도 자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조정 받으면서 또 올라가고 할 테니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SK 머티리얼즈인데 최근에 잘 갔어요. 최근에 잘 갔고 3월 한 초쯤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이익 전망이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시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SK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와 같이 성장을 크게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매출 확대에 맞춰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매출 확대가 워낙에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 좋고 올해 실적도 원체 좋기 때문에 조정을 끝낸 이후에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이 종목도 올려주면서 하단 자리 터치하면서 올라치는 게 강해요. 그리고 흐름상으로 최단기 흐름을 보자면 단기 흐름을 체크해보면 30선 이탈 자리가 또 가장 좋은 자리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살짝의 조정을 조금 더 기다리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카오 잠깐 볼게요. 자, 카카오도 액면 분할 이슈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은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은 김범수 소장의 그 5천억 규모의 그 블록딜 이후 조금 흐름이 살짝 반등 나다 다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조정이 나올 경우에 11만 원 선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 물량이 좀 소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우선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급하게 종목 대응하시기보다는 우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체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등을 좀 하고 있네요. 좀 더 회복하면서 양주 플러스권으로 가기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6%까지 지금 낙폭 줄여낸 상황이고요. 3,166선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8%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줄여내줍니다. 양시장 여전히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오늘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